현재 움직임은 눈에 띄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브리핑룸은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서 저희 오마이 TV가 현장의 모습을 생중계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단상이나 이런 것들 아직은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선고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선고기를 내일 한다고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거 가능한 것이고 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언론들에서는 뭐죠, 이번 주 어렵다, 다음 주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어제 다 오후에다 그렇게 보도를 하던데 그걸 우리가 확실히 예단해서 볼 수 없는 거죠.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할 가능성 여전히 있죠? 사실 내일 선거에도 네. 너무 늦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2월 25일 변론 종결을 했는데 네. 지금 며칠 만이에요? 거의 지금 오늘 종결한 다음에 종결한 다음에 지금 24일 5일째 선고가 이루어지는 그렇죠. 꼴인데 2월 25일에 했으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사실은. 이게 다음 주 넘어가면 진짜 네. 진짜 기다리다 너무 지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거 이재명 대표 재판 이후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한덕수 그 심판 선고 얘기도 하고 하면서 당장 하면 안 되고 그거 다 뭐 한 다음에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또 주장을 해가지고 그게 또 영향을 주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거는 아무 상관이 헌재 없죠. 스스로가 예. 너무 정치적이라는 거를 드러내는 거죠. 거기에 휘둘린다 그러면. 네. 그건 너무 정치적인 거죠. 네. 아니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하고 네. 대통령 탄핵 선고하고 사건도 전혀 아무 상관없는 별개 사건이고 네. 아니 그게 법원에 뭐 2심이기는 합니다만 하급심 선고하고 헌재 탄핵 선고기를 연계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사실은 네. 말도 안 되는 발상이죠. 그게. 말도 안 되는 발상이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도 뭐 어제 이제 전한길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뭐 계몽령 얘기하면서 전한길 계몽령 얘기 그걸 뭐 많이 뭐 좋아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또 하면서 함께 손잡고 사진 찍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나경원 의원, 김기현 의원, 윤상현 의원이 거의 뭐 세트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헌재 판결, 헌재 앞에 시위나 탄원서나 이걸 통해 가지고 헌재를 흔들려는 시도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가 그 유럽의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네. 웬만한 인류는 다 계몽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정작 계몽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어요. 요새 요새 오히려 좀 민주주의를 이성을 예, 찾아야지. 민주주의를 이렇게까지 위협하고 이런 상황, 내란 사태에 있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법치주의라는 측면, 뭐 민주주의, 뭐 아무리 따져봐도 지금 너무 후퇴가 많이 됐고 네. 후퇴하고 있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후퇴하고 있는 속도가 너무 네, 빠르다. 문제는 이게 이른바 뭐 지도층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어쨌든 힘을 갖고 있는 갖고 있는 주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네. 오히려 더 빨리 후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멀리 후퇴하고 네. 있어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심각한 문제다. 자,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는 소식을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외신기자 클럽에다가 서울 외신기자 클럽 회원의 신청을 사전에 받으려고 한다. 윤석열 탄핵 선고일에 브리핑실 출입하려는 외신기자 클럽 회원들의 이 신청, 여기에 들어오려는 사람들 신청을 받는다. 이 공문이 좀 돌고 있네요. 내일 오전 10시까지 사무국으로 좀 이메일 신청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 이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외신 기자들에게 신청을 받는다. 이런 건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어쨌든 선고가 임박했다는 분명한 징후인 네. 거는 틀림없습니다만 내일 네. 오전까지 신청을 받는다는 얘기는 내일 오후에 선고는 아니란 얘기 아닌가요? 오전에 그렇게... 신청 받고 이게 정리해서 그 브리핑룸 출입이 됐습니다. 뭐 이거를 통지하고 이런 절차가 네. 필요해 보이니까 빨라야 다음 주 초란 얘긴데. 그래요. 일단은 이런 지금 공지가 이제 나오고 있고 여기저기서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면 그럴 수도 있죠. 예. 이게 그 워낙 늦어지면서 헌재에 대한
그 비난의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난의 수위에 대한 기임을 좀 빼기 위해서 이런 뉴스를 또 뭐 할 얘기가 없잖아 지금. 할 얘기가 없다. 선고일 예정을 할 수도 없고 만약에 네. 그런 상황이라면 아하. 근데 누가 봐도 선고가 임박했구나라는 예. 양상을 일단 보여주기 위해서 김 빼는 전략으로 이렇게 아하. 외신 기자들한테 브리핑 신청해라, 브리핑 네. 출입을 신청해라 이런 거를 띄웠을 수도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외신 기자들한테 이제 정식으로 신청 받고 오라고 해라. 역사적인 현장, 역사적 현장을 외신에 빨리 알려달라. 인용을 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신청 받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근데 뭐 그거 안 그래도 네. 거의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다 보도될 텐데. 그렇죠. 네.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인용이라는 8대 0 만장일치 파면이라는 그 생각, 거기에 대한 믿음, 신뢰, 이거는 아직도 흔들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있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 선고, 물론 기각은 됐지만 만장일치로 이거 국회에 권한남용 아니야. 탄핵소추, 뭐 줄탄핵 이거 문제라고 막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 아니야라고 확인시켜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쪽을 향한 시그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네. 8대 0으로 탄핵 인용 외에 다른 선택지를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예. 아니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결론이 날 수가 있냐고요. 혹시 써보셨어요? 의원님께서 혹시 주무시기 전에 기각하면 이렇게 하면 되나? 그거 안 써져요. 안 써져요. 그거 쓰려고 안 해도 써져요. 억지로 써보려고 네. 해도. 뭐 어떻게 쓰냐고 그거를. 그러면 뭐 예. 아무런 헌법상의 사유, 아. 선포를 위한 사유, 그러니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우기기도 네. 불가능하고. 예. 그 12월 3일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요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네. 무엇보다도 포고령은 시작부터 위헌이야. 이거는 시작부터 위헌. 일체 정치 활동을 예. 금지한다. 시작부터 위헌이고 국무회의도 사실 없었고. 없었고 예. 그거는 뭐 국무총리가 증언을 했으니까 한덕수. 그렇잖아요. 총리가. 국무총리가 나와서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으니 최상목 대행도 마찬가지고. 예. 거기다가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간 거는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다 봤지. 오마이 TV가 어. 보여드렸습니다. 선관이 또 들어갔지. 네. 이거를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쓰는 거 저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도저히 못 써요 이거는. 그러니까 5가지 우리 네. 핵심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뭐 정치인 체포도 마찬가지고 네. 보더라도 뭐 하나 빠질 게 없다. 네. 다 중대한 탄핵 사유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더 이상은 뭐 재론의 여지가 없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고 헌재도 사실은 여론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헌재 재판관들도 전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나오는 보도 보세요. 종이관을 네. 3,000개 하려고 하다 1,000개 주문하려고 군무관이 연락까지 했었다는 거고 가격도 이제 알아보려고 했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비닐백 뭐 영연백이라고 하지만 네. 그 시신 넣는 시신백 네. 아닙니까 사실은 그거를 평소보다 또 많이 준비를 했다. 끔찍하거든요. 오싹하거든요. 소름 돋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군에서는 뭐 오비 일학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많아요? 오비 일학이? 그 이전에 밝혀졌던 네. 사실 군의 의무 시설에 병상을 비우라고 준비했던 거하고 붙여서 생각하면 네. 사실은 그건 단순한 오비 일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규모 유혈 사태를 예상을 하고 네. 그게 뭐 유혈 사태라는 게 쌍방 유혈은 아닐 가능성이 그렇죠. 높고 네. 그건 뭐 무기를 가진 무력 집단하고 일반 시민하고 어떻게 그게 무슨 대등한 어떤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친위 쿠데타를 실행에 옮겼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김용현이 뭐 전두환 얘기를 뭐 했었다고 그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있었던 그 참혹한 그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권력을 지키고 영구 집권을 꾀하려 했던 게 아닌가 네. 그런 의심을 계속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헌재 판단이 빨리 나와야 된다. 좀 아파치 헬기도 뭐 기동을 할 때 높게 떠가지고 북한이 볼 수 있게 또 우리가 이제
적을 공격하라 이 얘기를 무전으로 다 들을 수 있게 뭐 진짜 비밀 보장이 안 되는 식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북한한테 시그널을 사실 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러모로 헌재가 이 보도 내용만 꾸준히 봤더라도 뭐 변론도 변론이지만은 이 상황들 김건희가 얘기했다는 체포유예 얘기했다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면 헌재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늦어지는 게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지 알 텐데 지금 시간이 11시 4분 11시를 지나 버렸네요. 뭐 헌재가 사실 11시마다 브리핑을 해왔는데 11시 오늘 11시 브리핑은 없는 것 같은데요. 없어 보입니다. 상황으로 봐서는 참 이거 그야말로 피가 그러니까요. 바짝바짝 마릅니다, 의원님.